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돌아온 조민재 아나운서입니다. 저번에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진짜 어떤 주제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국장님께서 정말 좋은 주제의 영상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영상에 나와 있는 이거 하나하나 문장들을 직접 한번 좀 해석도 해보고 또 거기 안에 담겨 있는 이런 실질적으로 어떤 월가에서는 용어들을 쓸까 그것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관련된 원문 기사 빠질 수가 없겠죠. 이 현지 기사까지 제가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다 같이 영상 볼 거고요. 오늘 기본적으로 이 관통하는 주제는 산타랠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왜 산타랠리가 일어나는 거고 왜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가 오지만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오늘 알아볼 텐데 가장 먼저 이 로이터 영상부터 차근차근 봐야겠죠. 로이터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금 이게 나온 게요. 제목부터 봐야겠죠. Wall Street ends higher on gains by most mega caps. 말 그대로 얘가 지금 언제 나온 거냐면 2024년 12월 우리 시간으로 24일 나온 건데요. 잘 아셔야 되는 게 23일 현지 시각 23일 월요일 마감 증시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을 기준으로 지금 월요일 시장을 마감하는 내용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목, 기사 제목은 뭐 말 그대로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서 월가 주요 지수가 강세로 마무리가 됐다. 이 정도로 알고 바로 영상 보도록 할게요. Wall Street's main indexes closed higher on Monday thanks to gains in many of the Magnificent Seven tech stocks. The Dow ticked up more than 0.1%. The S&P 500 added more 여기까지는 than 7 매그니피센트의 tenths, 강세 and the 덕에 상승 Nasdaq rose 마감했다. nearly 1%. Meta Platforms, Nvidia, and Tesla all closed higher, with Google parent Alphabet also in positive territory. 네. 여기까지도 그냥 뭐 다우지수는 0.1% 이상, S&P 500 0.7% 이상,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상승 마감했다. 메타랑 엔비디아, 테슬라도 다 상승 마감했고 또 여기서 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도 상승세로 마감했다. 그런데 여기서 모 회사를 뭐라고 했나요? parents. 여기도 똑같이 그냥 부모 회사라고 합니다. parents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거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at could all bode well for a so-called Santa Claus rally, says Mike Muscio, president of FBB Capital Partners. 네, 이 FBB Capital Partners의 마이크 무시오라는 대표님께서 이때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실 건데 이분이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산타클로스 랠리, 산타 랠리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이 산타랠리 이전의 미장 차트 흐름 한번 복기를 해봐야겠죠. 제가 한번 차트 흐름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이 나스닥 흐름입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보면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를 조금 더 당겨 볼게요. 중요한 게 하반기부터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정도 이렇게 나스닥 너무 우리 시장이랑은 참 흐름이 다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쓰라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도 좀 잘 가줘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현재 들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이 나스닥 흐름 보자면요. 이 지난 7월이죠. 7월 이후에 엔캐리 청산 이후로 잠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나와주더니 그래도 이후로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죠. 또 이번에도 잠깐 한번 떨어졌습니다. 뭐 때문이었죠? FOMC 때문이었죠. 그래도 다시 한번 견조하게 반등 흐름 주고 있는 나스닥. 이 거래량도 보시면요. 상당히 좀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랑은 굉장히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연말 산타랠리는 왜 발생을 하는 것이냐? 지금부터 이 마이크 무시오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I think one of the causes of this every year is let's go with some general optimism for a new year and new resolutions, prosperous new year for everybody. At the same time, there's probably a little bit of window.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대본을 살짝 가져와 봤는데 Some general optimism for a new year. 신년의 이런 새로운 해에 따른 낙관주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 잘 될 거야. 이런 기본적인 낙관주의가 어느 문화권을 가든 다들 가지고 있죠.
또 거기에 이어서 또 뭐 새해 그리고 새로운 다짐들 그리고 누구나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낙관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살짝 앞으로 당겨서 들어볼게요. A little bit of window dressing happening on the ends of the calendar year where people are positioning their portfolios to own a little bit more of some things, a little bit less of others. And if that window dressing is leading you into big cap stocks. 들으셨어요, 여러분? 윈도우 드레싱이란 단어. 이 윈도우 드레싱이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윈도우 드레싱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윈도우는요, 우리가 쇼윈도우 할 때 그 윈도우랑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쇼윈도우에 되게 예쁘게, 화려하게, 눈에 띄게 굉장히 디스플레이를 예쁘게 꾸며놓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보여주기식 거칠에 원래는 이런 뜻을 가진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윈도우 드레싱은 말 그대로 보통 증권사에서 이제 운용하는 그런 펀드 같은 그런 상품들의 수익성을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좀 종목들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펀드 보고서를 내기 몇 주 전부터 좀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분기말이나 반기말, 특히 연말에 주로 많이 발생이 되겠죠. 뭐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은 대량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처분을 해서 이렇게 실적이 더 좋아 보이게 수익률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게 이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목적이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Then that are weighted a little bit more in the indices, you'd expect to see a little bit of a pop. 네, 이렇게 해서 이 윈도우 드레싱을 통해서 이 빅테크 대형주로의 어떤 자금 흐름이 유입이 된다면 대형주로의 비중을 더 늘리게 된다면 당연히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특히나 최근 연말에는 빅테크들의 흐름이 좋았었죠. 잠깐 이제 좀 트럼프 트레이딩이 한창 유행을 했을 때는 중소형주들이 흐름이 좋았지만요. 요즘에는 또 그렇게 중소형주들 러셀 2000 지수 죄송해요. 이 러셀 2000 지수 관련해 가지고 흐름이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특히나 이런 윈도우 드레싱이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특히나 이 지수를 끌어올릴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점까지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무시오 씨가 말씀을 해주신 기관 수급적인 측면 이외에도 개인 수급적인 측면이 또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미국에서 연말은 이제 연금 납입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납입 한도를 거의 12월에 싹 다 채워버리는 경우들이 흔하잖아요. 이것 때문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금 납입이 연말에 크게 몰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대기 자금이 높게 유지가 되다가도 12월쯤 가서는 비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개인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게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증시를 들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산타랠리가 매년 미국 증시에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한번 내용이 끝났고요.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관련 이슈들, 이 산타랠리 이전에 그 관련 개별주 이슈들을 좀 로이터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온고잉 이슈라서 제가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는 퀄컴 이슈입니다. 퀄컴이 이 암홀딩스랑 특허 관련해가지고 좀 소송, 특허라기보다는 이게 좀 지재권이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Among other individual movers, shares of Qualcomm gained 3.5% after a jury found its central processors are properly licensed under an agreement with UK-based ARM Holdings. Shares of ARM, which has vowed to seek a fresh trial, fell. Walmart shares tumbled 2%. 여기서부터는 이제 월마트 이야기니까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퀄컴이요. 이날 월요일 기준으로 3.5%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국의 암홀딩스와의 계약에서 이 센트럴 프로세서가 적절하게 라이선스 됐다는 벨심 원단의 판결을 받고 난 후에 이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암홀딩스는 이거를 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물론 지금 오늘 촬영한 날이요. 26일입니다. 26일 목요일 기준으로 이 간밤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제가 성탄절이었으니까요. 미국 증시가 쉬었겠죠.
24일 전거래일 암홀딩스는 올랐지만 이날 23일 기준으로 암홀딩스는 내렸거든요. 이게 암홀딩스가 재판 결과에 불복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항소를 하겠다 아니면은 다시 한번 재심 청구를 하겠다 좀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세하게 볼게요. 네, 보면은 Qualcomm wins legal battle against ARM over chip design license dispute.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퀄컴이 칩 설계의 어떤 이런 디자인 라이선스 분쟁에서 ARM에게 승소를 거뒀다. 이런 내용인데 뭐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좀 핵심만 보자면은 이 현지 시간 20일 델라웨어 법원이죠. 이 현지 시간 20일 델라웨어 법원이 이 두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퀄컴에 손을 들어줬다는 건데요. 무슨 내용인지 핵심을 좀 보자면요. 우선 이 퀄컴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고요. 또 그다음에 암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2021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퀄컴이요. 누비아라는 이 칩 설계 스타트업을 얼마를 주고 14억 달러를 주고 좀 인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당시에 이 누비아라는 스타트업이 맞춤형 CPU 코어를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CPU 코어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암과 라이선스 계약을 또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한 후에 우리랑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한다. 왜냐? 누비아에게서 가져간 그 어떤 지재권 중에서 우리의 기술과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추가적인 돈을 줘야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퀄컴은 당연히 못 준다. 우리는 그냥 누비아 인수하면서 그 14억 달러에 다 줬는데 우리가 왜 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2022년 8월 달에 이제 소송을 암이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또 퀄컴이 맞소송으로 대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에서는 퀄컴의 손을 들어줬고 또 암은 여기에 불복한다,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라는 게 기사 내용인데요. 중요한 게 퀄컴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그쵸?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삼성전자가요, 또 최신 AI PC죠. 이 갤럭시북 4 엣지에서도 퀄컴 칩을 현재 쓰고 있고요. 또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인 이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퀄컴 칩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번에 좀 퀄컴이 승기를 잠시나마 가져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칩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지 간에 완전히 끝난 이슈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 쪽에서 재심을 청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 퀄컴의 칩 수급이 어떻게 될지는 이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월마트 이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또 요새 굉장히 제가 좀 이 차트를 주의를 깊게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인데 월마트 Walmart shares tumbled 2% after the U.S. consumer finance watchdog accused the retail giant and workforce payments company Branch Messenger of forcing more than 1 million delivery drivers into using accounts that cost them more than $10 million in junk fees. 네, 방금 좀 중요한 게 나왔어요. 표현이 이 junk fees 이게 뭐냐면은 이따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불필요한 수수료 이거를 우리가 junk fee라고 하거든요. 좀 $10 million, 1,000만 달러 하나로 145억 원에 달하는 그런 불필요한 수수료를 요구를 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월마트 이슈 관련해서 제가 또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좀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CNN 기사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Walmart illegally opened bank accounts for over 1 million drivers, CFPB allege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월마트가요. 100만 명 이상의 이 운전자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미국에서 가능하기는 한가요? 네. 우선은 앞에 나왔던 영상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 월마트 주가가 이날 2%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US Consumer Finance Watchdog 이게 미국 소비자금융 보호국 다른 말로는 CFPB라고 하거든요. 조금 어렵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얘가 좀 약간
소비자 보호원 그리고 금감원을 약간 합친 그런 느낌입니다. 뭐 소비자 보호하는 기능도 하지만 재무적으로 기업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얘네가 이제 이 CFPB가 이제 월마트에다가 제동을 겁니다. 뭐 때문이냐? 월마트 그리고 이 친구들과 관련된 급여 정산 플랫폼입니다. 급여 관리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 브랜치 메신저 이 친구들이 또 있는데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얘네들이 고발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제가 이 관련해서 소장 내용을 좀 봤습니다. 우선 소장 내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두 회사가 월마트 배달 기사분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예금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 급여는요. 오직 이 브랜치 메신저로만 지급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브랜치 메신저가요. 말 그대로 그냥 급여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급여 관리 플랫폼 정도 회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기존 보장과는 다르게 급여 정산이 몇 주간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급여를 다른 은행 계좌로 받으려고 하면은 불필요한 수수료, 여기 이 나와 있는 정피를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피의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다 해서 총 1,000만 달러, 하나로 145억 원에 달하는 그런 정피를 현재 이렇게 좀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 월마트는 이런 CFPB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적극적인 좀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었는데요. 아, 정말 좀 요새 또 미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런 법적인 권리 보호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사회적인 리스크가 더 커 보입니다. 저희 좀 마지막으로 이 월마트 차트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월마트 차트입니다. 월마트. 네,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월마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정직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추세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된 이후로는 이런 50일 이평선을 좀 무조건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좀 약간 리테스팅을 한번 좀 거쳐준 이후에는 좀 강한 상승세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죠. 또 월마트가 좀 강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이요. 이 미중 관세 그런 전쟁 중에서 딱히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입니다. 이런 리테일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력도가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리스크가 갑자기 좀 대두가 되면서 앞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앞으로는 약간의 여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오늘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사회적인 리스크가 이런 박스권 상단을 좀 깨고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좀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저희 굉장히 또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Fees. And shares of Eli Lilly gained 3.7% after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ed the drug maker's weight loss treatment, Zepbound, for obstructive sleep apnea. 네, 마지막으로 저희 본 게 굉장히 또 익숙한 단어들이 들리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Eli Lilly. 네. Eli Lilly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Zepbound. 네,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죠. 이 노보노디스크가 얼마 전에 우선 이 기사 내용부터 축약을 해볼게요.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3.7%, 3.7%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게 뭘까요? FDA예요. 네, 맞아요. FDA를 이렇게 좀 길게 복잡하게 우리나라도 뭐 식약처인데 식약처를 뉴스에서는 뭐 식품의약안전처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뭐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런 거 나오면은 FDA 얘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FDA가 일라이 릴리의 체중 감량제 젬바운드를 obstructive sleep apnea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저도 뭔가에서 찾아봤는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기사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정말 이 GLP-1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좀 써도 정말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흐름을 요새 보여주고 있는데 볼게요. 네, 이거는 노보노디스크 관련 기사고요. 여기에 보기에 앞서서 그 다음에 그 전에 가장 먼저 일라이 릴리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Zepbound gets FDA approval to treat sleep apnea. sleep apnea, 수면 무호흡증,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잘 때 가끔씩 숨 안 쉬시는 분들 있죠. 네, 저희 아빠도 가끔씩 그러시는데 이거에 대한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GLP-1 계열 다이어트 약들이 보면 볼수록 정말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제약 바이오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당뇨병 치료제로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당뇨병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쳐도 비만, 뭐 심장 질환, 이번에는 수면 무호흡증까지 이제 그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치료 영역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좀 심각하신 분들께서는 양압기라고 하죠. 약간 산소호흡기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런 양압기라는 기구를 착용하고 이렇게 자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젯바운드가 있으면 더 이상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게 이 젯바운드가 FDA에서 최초로 비만과 수면 무호흡증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건데 여기에서 하나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라이벌인 노보노디스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젯바운드 그리고 일라일릴리가 승승장구를 하는 동안에는 이 노보노디스크 요새 계속해서 좀 부진한 소식들 들려오고 있죠. 얼마 전에 또 이런 소식이 하나 들려왔었잖아요.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 신약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좀 아쉽다. 약간 이런 그런 흐름을 한번 보여줬었어요. 우선 시간은요. 2024년 12월 21일 지난주겠죠.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Novo Nordisk shares plunge after CagriSema obesity drug trial disappoints. 카그리세마가요, 이번에 노보노디스크에서 밀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좀 생각보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물론 효과가 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효과가 분명 있었는데 우리가 예상에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날 좀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20%나 폭락을 했었죠. 이 노보노디스크가 이날 공개한 임상 3상 시험 3상입니다. 이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신규 비만 치료제인 카그리세마의 체중 감량 효과는 22.7%가량으로 당초 기대했던 최소 25%에 좀 크게 못 미쳤다. 아니 25%인데 22.7%면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겠는데 최소 25%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25% 이상은 체조 감량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결과지를 받아보니까 22.7%? 이 정도면요. 시장의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를 한 거죠. 굳이 뭐 실적으로 치자면 어닝 미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일릴리의 주가 향방이 요새 좀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한번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일라일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펄쩍하고 뛰어오른 모습. 이날이요. 그날일 겁니다. 그쵸? 20일. 이 젯바운드 관련 호재가 계속해서 일라일릴리 현재 주가 흐름 올려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노보노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이렇게 껑충하고 지금 이 뛰어오른 게 정말 이 추세선 잘 따라가지고 이건 따라가는 흐름도 아니죠, 사실. 뚫고 올라가고 있죠. 노보노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1111을 그대로 약간 데칼코마니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급락이 나왔었어요. 이 노보노디스크 주가 지금 이 시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가 가장 좀 높게 형성이 된 이 컨센서스를 보자면, 네, 제가 저번에 이거 보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여기 average target price, 평균 목표 주가 보면은요, 네, 지금 898.09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거는 최고가니까요. 최고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추세가 이렇게 좀 꺾인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 비만 치료제 두 개 거인의 향방이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까지 저희 오늘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벌써 이제 2025년입니다. 2024년도 오늘 기준으로 벌써 며칠이 남지가 않았어요. 거의 한 3,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내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장에서 더 기운 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